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왜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삶이 이래도구만 저래도구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지, 일의 의미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저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상태가 된다.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고민 없이 고리타분한 답변을 말해본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내 인생에서 해본 적은 있나?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어렸을 적 마냥 재미있었던 술자리, 판타지 소설, 게임이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 인생이 그저 허무하게 느껴진다. 직장에서 연봉이 오르고 승진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겠다. 부담만 더 되고 책임감이 늘어나서 신입의 때를 막 벗은 대리들처럼 마냥 기뻐할 수 없다.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다. 이번 연도 안에는 사표 쓰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을 더 한다. 그러다가 월급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달력을 넘겨본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철학자 카미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와 닮아 있다. 메르소의 캐릭터가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가 느끼는 무관심, 무의미, 무가치한 태도들은 언뜻 보면 현실감과는 동떨어져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몸부리치며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씁쓸함과 공허한 내 모습을 보면 메르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방인 소설의 첫 대목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비통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는 메르소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들로서 어떠한 슬픔이나 비통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모자 관계가 틀어졌는지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또한 그는 직장 상사가 파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할 때도, 여자친구 마리가 결혼 의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이웃에 사는 레몽이 자신과 친구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볼 때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파리에 가도, 원하면 결혼을 해도, 친구를 해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든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한다. 메르소는 의도하지 않게 아랍인을 살인하게 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변호사와 재판관에게 귀찮다라는 말만 한다. 이 시대에 살았다면 곧바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의 태도는 주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메르소의 행색을 보면 마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와 세상, 나와 나 자신, 나와 가족, 그리고 나와 연인 등 마치 이 세상 전부의 것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메르소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곳이었다. 메르소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관심 있었던 것들로부터 무가치함을 느끼는 권태로움을 경험한다. 삶이 다 귀찮아지고 지독한 무기력에 시달린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기계와 같이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허망한 감정이 가득하여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메르소는 무슨 이유로 세상에 무관심하게 되었을까? 사실 메르소는 학생 때 다양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조 섞인 고백을 했다.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원하여 갈망하고 욕망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상실감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무언가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곤 한다.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만 하는 현실의 고통을 느낀다. 결혼 생활을 남들만큼만이라도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선택지가 이혼만이 남은 시점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성공을 바랬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허무함을 느낀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피하고 벗어나고자 할 때 지독한 무기력과 무관심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인생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방인 소설 속 메르소가 대하는 삶의 모든 태도에서 어떠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삶의 헛됨만이 가득하다. 직장 승진도, 결혼도, 가족의 죽음에서도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한다.
또한 메르소는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끼는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삶이 공허하다라고 인식하는 상황을 만나면 내가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덧없고 권태감만 느껴지면서 가치가 없다는 생각들로 채워진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실이 있다. 나도 메르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스스로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업무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하고 지독한 무기력증이 오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나와 세상 간의 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문득 나 홀로 있다는 생각, 즉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카미는 소설 속 메르소를 통해서 허무함 아래 드리워진 고독감이라는 감정을 보여준다. 카미는 소설 제목처럼 메르소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철저한 이방인이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단지 주변 인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메르소의 핵심 감정 중 하나는 지독한 낯설음이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무관심과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인간의 실존적 권태 또는 실존적 공허라고 부른다. 매사가 시들해지고 지루해지며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 일이 없어 열정과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삶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무미건조하여 의욕이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세상과 단절되어 다 끊어진 듯하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오직 고독감, 소외감만 느껴진다. SNS를 보면 모두 다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고 오직 나만 불행하고 외딴 섬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마치 메르소가 느꼈던 것처럼 자신에게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허무하고 무기력한 실존적 공허 상태는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삶의 이유가 상실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게임에 빠지거나 진짜 자아를 찾는 대신 재물,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그리고 무언가 잘 안 될수록 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치료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한 심리학자가 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다. 이전 영상인 니체 빅터 프랭클에서 그의 인생과 관점을 설명했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간 있었다. 그 경험으로 인간에게 있어 삶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과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의지의 자유라고 부른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자신을 초월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기반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존적 공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치료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공허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가치를 소개했다. 창조 가치, 체험 가치, 그리고 태도 가치이다. 이 세 가지 가치 실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첫 번째,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교육, 예술, 문학, 만들기, 글쓰기 등의 활동에 몰두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창조적 가치에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하는 일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소소하게 집안을 인테리어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쉽게 할 수 있는 창조 활동은 주변에 찾아보면 많다. 그 중에 추천하는 건 글쓰기다. 지금 당장 앉아서 메모장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는다. 지쳐있는 상태라면 많은 글을 적을 필요도 없다. 하루에 1분 동안 3문장을 적으면 된다. 혹시 3문장을 적고 다음 문장들이 떠오르면 계속해서 적어나간다.
그렇게 글이 나를 이끌게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괜찮다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하여 내 글을 통해서 소통해보자. 내 생각을 글에 옮기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창조적인 나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체험이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 가치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관점을 흥미롭게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에너지를 회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 아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 또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과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거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험들은 우리를 황홀하게까지 한다. 마지막으로 태도 가치이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순간들이 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만 가득해진다. 모든 자유가 빼앗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태도 가치라고 부른다. 인간은 심각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위기를 위대한 성취로 바꾸는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인간의 잠재력은 시련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이를 이겨낸다면 고통은 곧 가장 고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파괴된 적이 없고 훼손될 수도 없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 삶에서 기대하고 욕망한 것에 대해 좌절을 느끼거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과 생활의 허무함을 느끼고 재미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때 빅터 프랭클의 생각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모든 물리적 자유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지독한 상실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그의 경험에서 온 창조적 가치, 체험, 그리고 태도 가치를 통해서 삶이 생기로 가득하는 변화를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